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취업, 진로, 인생 고민을 팍팍팍팍팍 잘게 썰어드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점은 제목도 좋았던 것 같아요. 꿈은 설레임이다. 이거 좋았고, 그러니까 단어가 기본적으로 내가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구나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좋았고, 선하고 따뜻하고 진지하고 이런 부분이 장점이고, 주제에 좀 집중한 느낌이 들어요. 여기에 어쨌든 이 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집중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실제적인 사례들, 인터뷰들, 자녀부터 해서 직장 동료에서부터 어머니까지 이렇게 하고 한 것들이 되게 좋았고, 영혼이 맑다 이런 느낌이 생각이 들고, 가슴이 이렇게 울리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게 큰 장점이고, 그 안에서만 하는 부분은 이게 더 많이 울리려면 PPT 기능이 좀 보완이 돼야 돼요. 이게 두 가지인데, 텍스트하고 이미지가 이제 구성이 좀 자유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전체 화면을 써야 돼요. 하나를 쓰면 그러니까 전체 풀샷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TV든 유튜브든 뭐든 자세히 보면 풀이에요. 모두 풀 화면인지 텍스트로만 나와 있는 경우는 극히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극히 없다라고 해야 돼요. 필요에 따라서 하긴 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미지를 좋은 화질을 써야 되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다 좋은 화질을 써요. 아까처럼 좋은 화질이 아니면 조금 꾸며야 돼요. 살짝 이미지를 뭐 이렇게 틀을 준다든지, 이런 우리가 사진첩처럼 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템플릿이 이제 흰 화면 아무것도 없는 템플릿을 썼는데, 그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요즘 유행하는 추세가 어떤 정형화된 템플릿을 싫어하는 추세예요. 근데 대신 조금 미세하게 깔려 있다든지 완벽하게 백진 아니에요. 그 안에 이미지가 중간중간에 적절히 배치된다든지 그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템플릿 자체에 이제 구성을 해야 되고, 이 템플릿이 자세히 보면 16:9 템플릿이에요. 근데 이게 별로 안 좋아요. 16:9 템플릿이 이제 영화에서 보는 템플릿이에요. 그리고 출력할 때도 상태가 되게 안 좋아요. 출력을 하면 이게 A4 용지가 16:9가 아니에요. 16:9로 하면 A4 용지가 이거만큼 접어야 돼요. 16:9로 하면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길다랗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요즘은 PPT 구성이 기본 템플릿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16:9.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다 바꾸세요. 16:9가 아니라 A4 용지 사이즈로 하는 게 편해요. 그렇게 해야지 출력할 상태도 깔끔하고, 나중에 다른데 PPT를 이제 좋은 예를 들어서 템플릿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걸 보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16:9면 뭔가 항상 깨질 거예요. 안 맞아요. 저쪽에 있는 구성하고 이쪽의 구성이 안 맞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사이즈로 이렇게 맞추시면 그 사이즈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사이즈를 구성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폰트예요. 폰트도 텍스트가 아주 중요해요. 텍스트가 그래서 유료 폰트를 쓰면 문제가 생겨요. 유료 폰트는 그냥 일반적으로 강의하면 괜찮은데, 저도 그냥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유료 폰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윤고딕체가 너무 좋아요. 윤고딕체가 혹시나 유료 쓴다라면 윤고딕체 쓰고 그래서 1차 안 쓰거든요. 유료가 폰트에 한 번 써서 그거 하면 100만 원대를 내놔야 돼요. 그게 누가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이게 유료 폰트잖아요. 그럼 그게 가능해요. 그분이 글자 폰트체는. 그러면 그만 내놔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하면 이게 너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유료 폰트는 절대 가능하면 안 쓰는 게 무조건 좋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특히 할 때는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학교는 조직이나 다치기 때문에 유료 폰트를 하고 나면 그게 감당할 수 없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근데 무료 폰트가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요. 너무 많이 나요. 제가 좋아하는 윤고딕체 가장 닮은 체가 나눔 고딕체예요. 요게 이제 네이버에서 쓰는 무료 폰트인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나눔 고딕은 좀 별로예요. 나눔 고딕 그 자체는 조금 너무 얄팍해요. 근데 나눔 바른 고딕이 있어요.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제 폰트는 거의 다 나눔 바른 고딕이라고 보면 돼요. 기본 폰트체가 나눔 바른 고딕이에요. 아까 나온 폰트체는 맑은 고딕체예요. 이게 기본 한글체에서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써야 돼요. 그 맑은 고딕체는. 그래서 나눔 바른 고딕체가 이게 이제 정보를 제공할 때는 이제 고딕체를 쓰는 거야. 정보를 내가 제시할 때는. 근데 내가 감성을 전달할 때는 명조체를 쓰는 거예요. 구분을 해야 돼요. 이 거의 다 구분을 못 해요. 그래서 명조체를 기본적으로 내 감성을 쓸 때는 명조체로 구성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나눔 손글씨체, 나눔 고딕체에서 쓰면 이 두 가지가 가장 너무 많이 쓸 수가 있는. 나눔 명조체도 나쁘진 않아요. 아까 말한 대로 명조체도 있긴 한데 나눔 명조체도 조금 얇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외에도 좋은 폰트체들이 되게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일훈 하얀 고양이라는 폰트체가 있는데 너무 아기자기하게 예뻐요. 근데 너무 아기자기한 것들은 촌티나는데 이건 촌티나지 않는 손글씨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도 아주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딱 강의를 전체를 들으면서 딱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야, 꿈을 인터뷰에서 책으로 한권 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항상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나 책이나 어떤 게 나오면 고객이 있는지 미리 나온 게 있는지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미리 나온 게 있어요. 잘 나온 것들이 있어요. 김수영 씨가 이제 인터뷰한 것들이 꿈 멘토로 해서 인터뷰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차별점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차별점이 드는 게 일본에서 4년을 공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딱 떠오르는 생각이 한국인하고 일본인하고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뷰를 해서 한일 꿈 대결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요즘 이런 형태로 청년의 미래나 청년의 꿈에 포커싱을 맞추면 오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데이터 정렬하고 박사학위 하면서 분석하고 이런 것들 잘 하셨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좀 논문 문항 형태로 만들어서 하면 재밌는 과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더 하면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이공대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했기 때문에 이공대 여대생에 대한 진로 멘토링 이런 걸 해도 아주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로 하면. 그래서 그렇게 조금 구성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정리한 거는 전해드리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